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 강지훈 검사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서류 더미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은 꺼질 줄 몰랐다. 그는 7년 전 종결된,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루도 종결되지 않았던 서해안 연쇄 실종 사건 파일을 기계적으로 넘기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사진, 증거 목록, 용의자, 리스트,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미제로 남아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감정의 동요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런 남자였다. 뜨거운 분노를 차가운 집요함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아는, 검찰 내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칼로 불리는 인물. 그의 별명은 망자, 왕저의 대변인이었다. 이미 잊힌 사건들 속에서 진실을 건져 올리는 그의 능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자신이 마치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듯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부장검사인 김철규가 들어섰다. 그는 지훈의 책상 위에 새로운 파일을 던지듯 올려놓았다. 짙은 갈색 표지에는 한국의료원 내부 감사 자료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지훈은 7년 된 파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이건 뭡니까? 의료 분쟁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만. 김 부장은 넥타이를 조금 풀며 한숨을 내쉬었다. 의료 분쟁이 아니야. 지난 2년간 한국의료원 VIP 병동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내부 고발이 들어왔다. 전부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보고됐는데도 말이지. 공교롭게도 사망자들 대부분이 정계나 재계의 거물들이었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꽤 많은 이권이 특정 인물들에게 넘어갔어.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그제야 새 파일을 집어들었다. 내부 고발자 말입니까? 신원은 확실합니까?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익명이다. 하지만 그가 보낸 자료는 상당히 구체적이야. 단순한 음해라고 보기엔 어려워. 문제는 한국의료원장 최태석이 어떤 인물이냐는 거지.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야. 정계를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손 중 하나다. 강지훈은 파일의 첫 장을 넘겼다. 사망자 명단과 그들의 사망 직전 재산 변동 내역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게 이걸 맡기시는 겁니까? 최태석 원장을 건드리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감흥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김 부장은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불꽃이 이는 것을 보았다. 아니, 일단은 예비 조사다. 공식적으로 수사팀을 꾸리기엔 증거가 부족해. 자네가 직접 현장에 가서 좀 둘러봐. 그 병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성공적인 수술 후 사망이라는 게 정말 의학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자네의 그 망자의 감을 좀 써보라고. 뭔가 냄새가 난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다. 김 부장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다음 날 오후 강지훈은 잘 다려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한국의료원 로비에 들어섰다.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병원 내부는 호텔 로비처럼 웅장하고 깨끗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방향제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이 거대한 건물이 뿜어내는 위압감을 가늠했다. 그는 검사 신분을 밝히지 않고 최근 사망한 한 정계 인사의 유족 자격으로 방문 예약을 잡았다. 최태석 원장과의 면담은 아니었고 단지 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겠다는 명목이었다. 병원 측에서는 의외로 순순히 협조했다. 아마도 유력 인사의 유족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거나 혹은 그들의 시스템에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안내 직원을 따라 VIP 병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통유리로 된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자
거대한 중앙홀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환자들과 의사,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들 중 누가 내부 고발자일까? 혹은 저들 중 누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될까?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VIP 병동은 일반 병동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복도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진품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병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고급 요양원에 가까웠다. 안내 직원은 지훈을 한 회의실로 안내한 뒤 관련 자료를 가져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지훈은 회의실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의 예리한 눈은 복도 끝에 설치된 CCTV의 각도, 간호사 스테이션의 배치, 의료진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질서 정연하고 완벽해 보였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처럼. 그가 복도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다. 수술실 구역에서 파란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한 무리가 걸어 나왔다. 그들은 방금 대수술을 마친 듯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벽 쪽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시간이 멈췄다. 무리의 한가운데 유난히 지쳐 보이는 얼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한 여자가 있었다. 길게 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뺨에 붙어 있었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8년 전 기억 속의 모습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다. 윤서진, 그의 첫사랑이었다. 윤서진 역시 복도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무심코 지나치려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걸음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한 어떤 감정이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스쳐 지나갔다. 8년 만이었다. 그토록 잊으려 했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완전히 잊지 못했던 남자, 강지훈. 그는 검사가 되어 있었다. 신문에서 그의 이름을 몇 번 본 기억이 났다. 날카롭고 집요한 검사.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 지훈은 법대생의 풋풋함과 정의감에 불타던 청년이었다.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 시절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서늘했다.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고 희미하게 울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씨라는 호칭을 붙였다.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한 글자에 담겨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을대가 한 번 크게 움직였다. 오랜만이네. 윤서진. 그는 씨를 붙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함께 있던 다른 의사들은 이 뜻밖의 재회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서진의 눈치만 살폈다. 그녀는 한쿠 그려온 흉부외과에 떠오르는 에이스 윤서진 교수였다. 아무리 지쳐도 냉철함을 잃지 않던 그녀가 지금처럼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여긴 어쩐 일로. 서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정장 차림과 그가 풍기는 이질적인 분위기에 머물렀다. 이곳은 그가 있을 장소가 아니었다. 볼 일이 좀 있어서 넌 의사가 됐구나. 지훈의 시선이 그녀의 가슴에 달린 명찰로 향했다. 흉부외과 교수 윤서진. 그래, 넌 검사가 됐고.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다. 8년 전 그들은 헤어졌다. 아니, 지훈이 일방적으로 그녀를 떠났다. 자신의 아버지가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는 길이 다르다는 차가운 말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 바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지금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그녀와 재회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자신이 수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병원에서 그의 임무와 그녀의 존재가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서진은 그의 말에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그때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다. 윤 교수님, 1203호 환자 바이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서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8년 만에 만난 첫사랑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환자의 생사를 책임지는 의사의 날카로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짧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곧바로 환자에게로 뛰어갔다. 상태 확인하고 제세동기 준비해. 지훈은 그녀가 긴 복도를 달려 사라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파란색 수술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8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그의 기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강인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파헤쳐야 할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성청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안내 직원이 서류를 들고 돌아왔을 때 지훈은 이미 원래의 무표정한 검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기계적으로 넘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의 재회로 복잡했다. 8년 전의 상처와 현재의 임무가 그의 내부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을 나서는 길에 최태석 원장과 마주쳤다. 60대 초반의 남자는 온화한 미소와 위험 있는 태도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유족 대표로만 알고 정중하게 애도를 표했다. 저희 병원을 믿고 맡겨주셨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겨 유감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지훈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필요한 것이 생기면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부딪혔다. 최태석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경계심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쿠 의료원, 최태석 원장, 그리고 윤서진,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혹은 얽히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7년 된 그 미제 사건만큼이나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8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강지훈은 다시 중앙지검 사무실로 돌아왔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보다는 오히려 뇌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어제 한쿡 의료원에서 마주친 윤서진의 얼굴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8년 전 그가 그토록 냉정하게 밀어냈던 그녀. 이제 그녀는 그가 겨눠야 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성의 중심부에 서 있었다. 그는 애써 사적인 감정을 머릿속에서 지워냈다. 지금은 강지훈 검사로서 움직여야 할 때였다. 그는 김 부장에게 받은 익명의 제보 자료를 다시 펼쳤다. 사망한 VIP 환자들의 리스트와 그들의 수술 기록, 모든 서류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성공적인 수술 후 급격한 상태 악화로 인한 사망.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토록 짧은 기간에 그것도 특정 VIP 병동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박 수사관. 지훈이 인터폰을 눌러 그의 오른팔인 박영호 수사관을 불렀다.
곧이어 다부진 체격의 박 수사관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어제 말씀드린 한쿠 의료원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단서는 아직입니까? 박 수사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발신지 추적은 실패했습니다. 완벽하게 IP를 우회했고 사용된 이메일 계정은 해외에서 도용된 일회용 계정입니다. 전문적인 해커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지우는 턱을 문질렀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야지. 제보 내용에 언급된 첫 번째 사망자. K그룹의 민 회장 건부터 다시 파보게.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 전원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특히 그 중에서 최근 퇴사했거나 해외 연수를 떠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해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최태석 원장이 이미 꼬리를 잘랐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잘라도 흔적은 남는 법이지. 같은 시각 한국의료원 흉부외과 수술실. 윤서진은 두꺼운 납 안경을 쓴 채 복잡한 대동맥 박리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수술실 내부는 그녀의 차분한 지시와 기계음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메첼바움, 메튼바움, 출혈 지점 정확하게 확인하고 석션, 삭션, 바이탈, 마이탈, 안정적인가? 그녀의 눈은 환자의 열린 가슴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환자의 생명이 그녀의 손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오갔지만 서진은 단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는 흉부외과 의사였다. 아무리 어려운 수술이라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기적처럼 성공해냈다. 동료들은 그녀를 강철 심장이라 불렀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 때문이었다. 봉합 완료, 바이패스, 바이파스, 떼고 출혈 확인,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환자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진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수술실을 나오며 땀으로 축축한 수술모를 벗었다. 극도의 긴장감이 풀리자 온몸이 납처럼 무거워졌다. 어제 복도에서 마주친 강지훈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의 차가운 눈빛, 8년 전과 변함없는, 아니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그 모습. 그는 왜 병원에 왔을까? 유족 자격. 하지만 그가 바라보던 병원의 풍경은 단순한 방문객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검사의 눈빛이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돌봐야 할 환자들이 있었다. 교수실로 돌아온 서진은 밀려있는 차트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최태석 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윤 교수, 방금 수술도 성공적이었다고 들었네. 정말 대단해. 우리 병원의 보배야. 최 원장은 두툼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격려하듯 두드렸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환자분이 잘 버텨주셨습니다. 서진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그의 등장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최태석 원장은 한국의료원의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는 병원 전체를 장악한 카리스마와 계산적인 냉철함이 숨어 있었다. 병원의 모든 인사와 자원 배분은 그의 손을 거쳤다. 최 원장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으며 본론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VIP 병동 3601호에 입원해 계신 신명전자호 회장님 말일세. 윤 교수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 그분은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분이시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오 회장님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제 주치의 소견으로는 표준 치료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녀는 원칙주의자였다. 환자의 상태 외에 다른 요소가 진료에 개입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최 원장은 그녀의 그런 성격을 안다는 듯 웃었다. 물론이지. 윤 교수의 소견을 믿네. 다만 최근 우리 병원에서 도입한 신약 H0가 있네. 아직 임상 3상이 진행 중이지만 오 회장님 같은 분에게는 특효약이 될 수 있어. 내가 이미 특별 처방을 지시해뒀으니 윤 교수는 경과만 잘 지켜봐 주게. 서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원장님, H0는 아직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 회장님처럼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윤 교수, 최 원장의 목소리가 순간 차가워졌다. 온화한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이건 의학적인 판단이기도 하지만 경영적인 판단이기도 하네. 한국 의료원은 최고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론 과감한 시도도 필요한 법이야. 오 회장님은 자발적으로 이 시도에 동의하셨네. 그러니 윤 교수는 내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돼. 그는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술하느라 피곤할 텐데 쉬게. 난 이만 가보겠네. 최 원장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값비싼 그의 시가 향이 남았다. 서진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H0는 최 원장이 직접 투자하고 개발을 주도한 약물이었다. 그리고 그 약물이 VIP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그것도 주치의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여되고 있었다. 한편 강지호는 박 수사관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검사님, 이상합니다. K그룹민 회장 수술 당시 어시스트를 맡았던 간호사 한 명이 2달 전 갑자기 사직했습니다. 사유는 복권 당첨이었습니다. 현재는 가족 모두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간 상태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복권 당첨이라. 타이밍이 기가 막히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마취과 의사였던 김모 씨는 최근 병원 내부 감사에서 마약류 관리 부실로 징계를 받고 지방 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제보자가 언급했던 핵심 증인 2명이 사실상 증발하거나 입이 막혀버린 겁니다. 박 수사관은 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 은폐 수준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입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그의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최태석,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미 수사의 손길이 닿을 것을 예상하고 모든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죽음은 완벽한 병스로 묻혔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다시 윤서진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저 뱀굴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녀가 최태석의 이런 어두운 면을 알고 있을까? 아니, 알 리가 없었다. 그녀는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는 의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최태석의 가장 중요한 보배이자 동시에 그의 불법적인 H0 투약을 집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서진 역시 그 시각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H0의 임상 데이터를 검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접근은 보안 등급 미달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차단되었다. 병원의 핵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약물에 대한 정보만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그녀는 오기가 생겼다. 표준 치료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약을, 그것도 원장의 직권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치의 권한을 이용해 오 회장의 차트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오 회장의 혈액 검사 데이터 일부가 주기적으로 누락되거나 특정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보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조작하고 있었다. 최태석 원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진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일하는 이 병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이 한쿠 의료원의 하얀 가운 아래 검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중심에 8년 만에 만난 강지훈이 서성이고 있었다. 강지훈 검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영호 수사관이 모니터 앞에서 몇 시간째 씨름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검사님, 도저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한쿡 의료원 중앙 서버. 특히 VIP 병동의 의료 기록 데이터베이스는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방화벽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처럼 경로가 지워져 있습니다. 지훈은 굳은 얼굴로 모니터에 뜬 접근 거부 메시지를 노려보았다. 시스템 오류나 해킹 방어가 아니군. 이건 의도적인 데이터 은닉이다. 그가 어제 유족으로 위장해 방문했을 때만 해도 최소한의 접근은 허용됐었다. 하지만 그가 병원을 떠난 직후 누군가 빗장을 완벽하게 걸어 잠근 것이다. 최태석 원장이 그의 방문을 눈치챈 것일까? 사망한 환자들의 기록 사본을 확보하려 해도 종이 차트는 이미 디지털화 작업 후 전량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파일이 바로 우리가 접근 못하는 그 파일입니다. 완벽한 폐쇄 루프입니다. 박 수사관이 답답한 듯 머리를 지그크 저겼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디지털 증거가 그의 눈앞에서 증발해버렸다. 그의 뇌리에 윤서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8년 만에 만난 그녀. 병원의 핵심 부인 흉부외과의 유능한 의사. 그녀라면 그 폐쇄된 시스템 내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바로 끔찍한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그녀를 이 위험한 사건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녀를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뱀의 아가리 바로 앞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았다. 그는 8년 전을 떠올렸다. 그의 아버지가 거대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몰락하던 그날, 그는 검사 임관을 앞둔 사법연수원생이었고 서진은 막 의대 본과에 진입한 빛나는 학생이었다. 그는 오염된 자신의 이름이 그녀의 빛나는 미래에 얼룩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모질게 그녀를 밀어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내 옆에선 너도 불행해져. 그녀는 울며 매달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그리고 8년이 지났다. 그는 아버지를 나락으로 빠뜨린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검사가 되었고, 그녀는 그가 지키려 했던 그대로 눈부신 의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자신의 위험한 세계로 그녀를 끌어들여야 한단 말인가. 지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욕설이 낮게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병원 내부에서 협력자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질 터였다. 그는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권력형 살인일지도 모르는 이 범죄를 덮어둘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8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았지만 잊은 적도 없는 번호였다. 윤서진은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다. 최 원장의 압박으로 오 회장에게 H0가 투여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한시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약물 투여 후 오 회장의 상태는 기묘하게 안정과 불안정을 오갔다. 데이터는 조작된 것처럼 깨끗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환자의 미세한 동공 반응과 피부 긴장도가 비정상적으로 보였다.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익숙하면서도 낯선 실루엣이 그녀의 차 앞에 서 있었다. 강지훈. 그는 어둠 속에 서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은 뚜렷했다. 서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멈췄다. 여긴 어쩐 일이야. 지훈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주차장의 희미한 조명 아래 더욱 차갑고 단단해 보였다. 얘기 좀 해. 8년 전에 우리가 아니라 지금의 검사 강지훈과 의사 윤서진으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서진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얘기? 난 피곤해. 할 말 있으면 낮에 찾아와. 그녀는 일부러 쌀쌀맞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낮에는 네가 위험해질 수 있어. 최태석 원장,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어떤 건지 묻고 싶어서 왔어. 서진의 눈이 커졌다. 그가 어떻게 최 원장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비켜. 집에 가야겠어. 그녀가 그를 지나치려 할 때 지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강한 악력은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서진아, 난 지금 한가한 연애사나 따지러 온 게 아니야. 네가 일하는 그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야.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막연하게 느꼈던 불길함, 오 회장의 조작된 차트, H0의 정체불명한 효능. 그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지훈의 한마디에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했다. 증거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있었지. 어제까지만 해도. 하지만 내가 병원을 방문한 직후 모든 관련 자료가 서버에서 증발했어. 최태석이 내 정체를 알아차린 건지도 몰라. 지훈은 그녀의 팔을 놓아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너에게 뭔가를 부탁하러 온 거 아니야. 단지 경고하러 온 거야. 넌 지금 아주 위험한 곳에 서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자신을 이용하러 온 것이 아니라 8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자신을 지키러 왔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방식이 달랐다. 무작정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알리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왜 8년 전에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지금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 주차장 기둥을 바라보았다. 그의 턱선이 굳어졌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들었을 거야. 난 내가 가진 오명이 내 앞길을 맑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넌 의사가 되어야 했으니까. 나 같은 놈 옆에서 진창을 구르는 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에는 8년 묵은 고통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네가 멋대로 결정했구나. 내가 진창을 구를지 아니면 너와 함께 그 진창을 헤쳐나갈지. 나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넌 여전해, 강지훈.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밀어내. 미안하다. 지훈이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얘기할 때가 아니야. 최태석 원장, 그가 VIP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그 약물 때문에 환자들이 사망에 이른 걸 수도 있어. 넌 혹시 아는 거 없어? 서진은 H0를 떠올렸다. 그리고 오 회장의 차트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것이고 최태석 원장의 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그녀는 환자의 죽음을 방관하는 의사가 된다. 난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아직은 그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지우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지만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눌러. 그가 작은 USB처럼 생긴 비상호출기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조심해. 넌 그들에게 너무 유능한 의사니까. 이용 가치가 높다는 뜻이야. 지우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진은 그가 준 차가운 호출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8년 만의 재회는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위험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한편 한국의료원 원장실. 최태석은 방금 보고받은 서류를 보며 싸늘하게 웃고 있었다. 서류에는 강지훈의 사진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이라는 소속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지훈 검사라. 금왕자의 대변인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았군. 유족 행세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의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버는 일단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만 최태석은 시가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강지훈이 아무 증거도 없이 날 건드릴 순 없어. 하지만 쥐새끼가 곳간에 들어온 걸 알았으니 가만둘 순 없지. 그가 뭘 노리고 있는지 알아내. 그리고 그가 접촉하는 병원 내부 인물이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해. 특히 그의 눈이 모니터에 떠 있는 윤서진의 프로필 사진으로 향했다. 우리의 보배 윤서진 교수를 말이야. 강지훈과 윤서진, 둘이 아주 흥미로운 인연이 있더군. 최태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미 두 사람의 8년 전 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덫은 이제 서서히 조여지고 있었다. 한국의료원 VIP 병동 3601호실의 공기는 인공적인 소독약 냄새와 값비싼 꽃향기가 불길하게 뒤섞여 있었다. 윤서진은 신명전자 5회장의 침대 곁에 서서 기계적으로 깜빡이는 바이탈 모니터를 응시했다. 환자는 겉보기엔 깊은 잠에 빠진 듯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에는 미세한 피부 경련과 불규칙한 호흡 주기가 포착되었다. 최태석 원장이 특별 지시한 신약 H0가 정맥 주사 라인을 통해 환자의 몸속으로 꾸준히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윤 교수님,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 차트를 내밀었다. 방금 나온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모든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서진은 차트를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의 숫자와 환자의 실제 상태 사이에 괴리를 쫓고 있었다. 그녀의 의학적 직관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경보를 울렸다. 차트 위에 완벽한 숫자들과 그녀가 눈으로 보고 있는 환자의 생체 반응이 노골적으로 불일치했다. 그녀는 펜 라이트를 꺼내 오 회장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동공은 빛에 반응했지만 그 속도가 정상적인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렸다. 전형적인 중추신경계 억제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방금 본 차트에는 환자 의식 명료함이라고 버젓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하고도 뻔뻔한 데이터 조작이었다. 최태석 원장이 병원 전체 시스템을 동원해 한 사람의 생명을 농락하고 있었다. 간호사.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 즉시 H0 투여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준비.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실의 정적을 찢는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오 회장의 심박수 그래프가 광란의 곡선으로 변하더니 이내 치명적인 일직선을 그었다. 심실세동. 환자의 심장이 멈췄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3601호실. 간호사가 비상 버튼을 누르며 절규했다. 순식간에 응급카트와 의료진이 병실로 몰려들었다.
서진은 망설일 틈도 없이 환자의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제세동기 준비해. 에피네프린 1mg 정맥 주사. 빨리.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싸우는 동시에 이미 정해진 죽음과 싸우고 있다는 끔찍한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차징, 찰징, 모두 물러서. 서진이 환자의 가슴에서 손을 떼자 제세동기에 강력한 전기 충격이오. 회장의 몸을 튕겨 올렸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잠시 꿈틀거렸지만 이내 무정한 일직선으로 돌아갔다. 안 돼. 다시 흉부 압박 계속해.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사였다. 그녀의 눈앞에서 환자가, 그것도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농간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은 헛되었다. 30분이 넘는 사투에도 불구하고 오 회장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서진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흉부 압박을 멈추었다. 병실 안에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기계의 단조로운 사망, 알림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사망 시각 오후 4시 52분. 그녀가 힘겹게 선언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최태석 원장이 침통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났다. 이런, 정말 안타깝게 됐군. 윤 교수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아네. 하지만 오 회장님의 병세가 워낙 위중했어. 그는 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그의 눈에는 일말의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원장님,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H0의 급성 심장 독성 부작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시 이 약물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윤 교수. 최 원장의 목소리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인자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병원장의 냉혹한 본 모습이 드러났다. 함부로 말하지 말게. 오 회장님은 고령과 심각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걸세. H0는 우리 병원의 미래가 걸린 최첨단 신약이야. 윤 교수의 섣부른 판단 하나가 병원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게. 그는 굳어버린 간호사들을 향해 지시했다. 즉시 유족들에게 연락하고 사망 진단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처리하도록. 서진은 모욕감과 분노로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환자가 명백히 살해당했고 이제는 그 모든 증거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었다. 최 원장은 그녀에게 단 한마디의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차가운 시선을 보낸 뒤 병실을 나갔다. 남겨진 의료진은 모두 공범이 된 듯 침묵했다. 이 거대한 성에서 원장의 말은 곧 법이었다. 서진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중앙지검 사무실에서 바이오넥스라는 유령 회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 회사는 H0의 개발사였고 지난 2년간 한국의료원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돈 세탁이군. 최태석이 병원 돈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한 거야. 박 수사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최태석의 목을 조일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병원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이 보낸 암호화된 문자였다. 신명전자 오 회장, 금일 16시 52분 사망. 공식 사인 급성 심근경색.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또 한 명의 VIP가 치료 중에 사망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주치의는 윤서진이었다. 그는 심장이 차가운 손에 움켜쥐어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즉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응답이 없었다. 서진은 그 시각 모든 불이 꺼진 자신의 교수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주었던 비상호출기를 만지작거렸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눌러.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그에게 연락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의사로서의 마지막 양심이자 의무였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H0의 공식 임상 데이터는 여전히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 서버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공식적인 환자 차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각 병실의 바이탈 모니터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원본 데이터, 로 데이터, 로그 파일이 저장되는 임시 백업 폴더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곳은 일반적인 경로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관리자들만 아는 백도어, 백돌이었다.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자 모니터에 병원 서버의 가장 깊숙한 디렉토리 구조가 드러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3601호실의 로그 파일에 접근했다. 그리고 거기서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다. 오 회장의 원본 바이탈 데이터는 H0가 투여된 직후부터 격렬한 이상 반응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혈압의 급격한 변동, 치명적인 부정맥 신호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공식 차트에는 이 모든 데이터가 안정적인 범위 내의 수치로 교묘하게 수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었다. 서진은 급히 개인용 USB 드라이브를 포트에 꽂았다. 강지훈이 준 호출기는 위치 추적이 될지도 몰랐기에 일단 자신의 저장 장치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이 원본 로그 파일 전체를 압축하여 복사하기 시작했다. 파일의 용량은 엄청났다. 1초 단위로 환자의 모든 생체 신호를 기록한 방대한 데이터였기 때문이다. 복사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모니터 하단에서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 서진은 심장 박동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두려울 정도로 긴장했다. 50%, 70%, 90%, 그녀의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99%, 복사가 거의 완료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적막한 복도에서 누군가의 구둣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망설임 없이 정확히 그녀의 교수실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는 윤서진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99%, 단 1%가 남은 상황. 그녀는 본능적으로 모니터의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꺼버리는 동시에 책상 아래 본체에 꽂힌 USB 드라이브를 거칠게 뽑아냈다. 거의 동시에 교수실 문이 열렸다. 윤 교수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최태석 원장의 비서실장이자 병원 보안을 총괄하는 한태식 실장이었다. 그는 속내를 알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무실 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방금 꺼진 모니터와 본체에서 미세한 열기를 뿜어내는 USB 포트에 잠시 머물렀다. 서진은 손안에 쥔 USB의 뜨거운 감촉을 감추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냈다. 한 실장님, 놀랐네요. 네. 오늘 돌아가신 오 회장님 차트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놓친 것이 있나 해서요. 그녀는 방금 환자를 잃은 의사의 슬픔과 자책감을 연기했다. 다행히 그녀의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한 실장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무겁게 짓눌렀다. 원장님께서 윤 교수님을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최선을 다한 것을 안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감시의 시선이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서진은 손을 등 뒤로 돌려 USB를 재킷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제 막 정리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한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더 찾는 사람처럼 보였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편히 들어가십시오. 그는 짧게 목례를 하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한 실장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진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 USB를 움켜쥐었다. 99%에서 중단된 복사. 과연 필요한 핵심 데이터가 얼마나 담겼을까? 설령 일부만 담겼다 해도 이것은 최태석의 살인을 증명할 유일한 원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의 공기는 어제와 확연히 달랐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던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리고 그녀의 교수실 책상 위에는 윤리위원회 긴급 소집 통보서가 놓여 있었다. 오전 10시, 장소는 원장실 옆 대회의실이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최태석 원장을 비롯한 병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서진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최 원장은 평소의 인자한 미소 대신 깊은 유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것은 재판이었고 그녀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었다. 윤서진 교수, 최 원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제 사망한 오 회장 건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네. 그는 옆에 앉은 법무팀장에게 눈짓했다. 법무팀장이 일어나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오 회장의 차트 사본이었다. 하지만 서진이 어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어제 오후 4시 30분경 윤 교수는 오 회장에게 H0가 아닌 치사량에 가까운 고농도 염화칼륨 K-클로이를 직접 주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건 H0였고 그것마저도 원장님 지시. 윤 교수, 최 원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그녀의 말을 막았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가? 이것 보게. 자네의 디지털 서명이 담긴 처방전 일세. 특별 처방이라는 명목으로 자네가 직접 염화칼륨을 처방하고 투여했어. 스크린에는 그녀의 아이디로 발급된 처방전이 떠 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아닙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어제 저와 함께 있었던 간호사들이 증명할. 김 간호사, 최 원장이 문 쪽을 바라보자 어제 서진과 함께 응급 처치를 했던 간호사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서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말해보게, 어제 윤 교수가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투여한 약물이 무엇이었지? 김 간호사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윤 교수님께서 환자분의 빠른 회복을 위한 특별 영양제라시며 노란색 라벨이 붙은 작은 앰플을 직접 주사하셨습니다. 그 직후 환자분의 상태가 서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거짓말, 넌 다 봤잖아. 내가 H0 투여를 중단하라고 외친 거. 윤서진 교수. 최 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발뺌할 텐가. 자네가 최근 무리한 수술 일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순간의 판단 착오였겠지.
하지만 그 결과는 환자의 사망이야. 병원으로서도 더는 자네를 감싸줄 수가 없네.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윤서진 교수를 금일부로 모든 의료 행위에서 배제하고 직무 정지 처분한다. 또한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의료 과실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네.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직무 정지, 검찰 수사. 그녀의 인생 전체가, 그녀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바쳤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이것이 최태석의 방식이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가장 유능했던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 그녀는 이제 H0를 언급해도 복수심에 불타는 파면된 의사의 발악으로 치부될 터였다. 강지훈은 박 수사관으로부터 서진의 직무 정지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젠장, 그 여우 같은 놈. 서진이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야. 박 수사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검사님, 이렇게 되면 윤 교수의 증언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최태석에게 복수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완벽한 역공입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불탔다. 최태석은 지금 두 가지를 노리고 있어. 첫째는 내부의 위협인 윤서진을 제거하는 것. 둘째는 나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지. 감히 날 건드리면 네가 아끼는 사람부터 망가뜨리겠다. 바로 이거야. 그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박 수사관, 스위스 계좌 추적 계속해. 난 서진이를 만나야겠어. 그녀가 무너지기 전에. 서진은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모든 동료가 그녀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앉아 멍하니 핸들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의사로서의 삶이. 그때 주머니 속에서 딱딱한 USB의 감촉이 느껴졌다. 99%의 데이터.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무기이자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버렸다. 도청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차를 몰아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공원으로 갔다. 그리고 공중전화를 찾아 지훈에게 받은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지훈이 받았다. 나야. 서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어디야? 괜찮아? 지훈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난 끝났어, 지훈아. 그가 날 의료사고로 덮어씌웠어. 난 이제 살인자야.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넌 살인자가 아니야. 넌 증인이야. 서진아, 혹시 뭔가 가진 거 있어? 그들이 널 공격할 만한 이유. 서진은 USB를 움켜쥐었다. 이것을 넘기면 그녀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공범이 된다. 불법적인 데이터 유출, 증거 조작 혐의까지 뒤집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그녀는 살인범이 되고 최태석은 계속해서 환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있어. 오 회장의 원본 로그 파일. 아마도 99%쯤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거긴 위험해. 내가 문자로 보내는 장소로 와. 절대 내 차 쓰지 말고 택시도 타지 마. 지하철로 2번 갈아타고 와. 널 감시하고 있을 거야.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비상호출기에 뜬 주소를 확인했다. 명동의 오래된 성당이었다. 그날 밤 자정, 서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성당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이 촛불이 켜진 제단 앞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USB를 건넸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이게 날 살릴 수도 아니면 완전히 죽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가 이기게 둘 순 없어. 지우는 차가운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는 8년 전 지켜주지 못했던, 그리고 오늘 다시 위험에 빠뜨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널 지킬게. 이번엔 반드시. 그가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할 때였다. 성당 밖 어둠 속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안에서 누군가 망원 렌즈로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한태식 실장이 카메라를 내리고 최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예상대로입니다. 윤 교수가 검사놈에게 데이터를 넘겼습니다. 사진 확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태석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이제 덫이 완성됐군.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검사와 복수심에 불타 증거를 조작한 의사라. 아주 완벽한 그림이야. 이제 두 놈 다 한꺼번에 매장시킬 준비를 하게.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일면 헤드라인은 서울중앙지검 K검사 파면 의사와 내통의 증거 조작 혐의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기사에는 강지훈과 윤서진이 어젯밤 명동 성당에서 만나 USB를 주고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은밀한 거래를 하는 공범처럼 보였다. 기사의 내용은 치밀하고 악의적이었다. 한쿠의료원에서 중대한 의료 과실 염화칼륨 투여로 환자를 사망케 하여 직무 정지된 윤서진 교수가 이에 앙심을 품고 과거 연인 관계였던 강지훈 검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 검사는 이 사적인 감정에 휩쓸려 윤 교수가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병원 내부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최태석 원장은 언론에 나와 비통한 표정으로 인터뷰했다. 병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윤 교수를 딸처럼 아꼈습니다만 그녀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와 그것을 덮기 위해 검찰 권력까지 끌어들이려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지훈 검사 또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인 복수심에 휘둘려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검찰 스스로가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완벽한 피해자이자 자비로운 관리자 행세를 했다. 대중의 여론은 순식간에 강지훈과 윤서진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비리 검사와 살인 의사라는 주홍 글씨를 달게 되었다. 강지훈은 즉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가 한국의료원에 대해 진행하던 모든 수사 자료와 권한은 압수당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서진에게서 받은 USB 하나뿐이었지만 그것마저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오염된 증거로 낙인 찍혀 법정에서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감찰실,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감찰부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지훈을 신문했다. 강 검사, 자네가 왜 그랬는지 알아. 8년 전 그 여자 때문에 자네 아버지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윤서진 교수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쿠의료원에서는 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USB가 증거입니다. 감찰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 절차를 무시하고 피의자와 사적인 관계를 맺으며 얻은 데이터 쪼가리가?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최태석 원장이 자넬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어. 이 USB 당장 제출해. 감찰본부에서 오염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겠네. 지훈은 주머니 속에 USB를 움켜쥐었다. 이걸 넘기면 최태석의 손에 노란하다 끝장이다. 데이터는 즉시 조작된 것으로 판명나고 영원히 폐기될 것이다.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훈의 단호한 대답에 감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자네 지금 감찰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 이건 제 수사 자료가 아니라 윤서진 교수의 생명이 달린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99%짜리입니다. 무슨 소리야? 99%라니? 데이터가 완전히 복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우는 감찰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복귀했다. 이미 모든 짐이 압수수색으로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박영호 수사관을 불렀다. 박 수사관은 유일하게 지훈의 곁에 남아 있었다. 박 수사관, 자네도 이제 위험해. 내게서 떨어져. 박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다. 검사님은 망자의 대변인이십니다. 전산자의 조수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뭘 하면 됩니까? 지훈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99%. 마지막 1%가 복사되기 직전에 한태식이 들이닥쳤어. 그 1% 안에 뭐가 있었을까? 박 수사관이 말했다. 아마도 데이터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최종 타임스탬프나 혹은 가장 결정적인 로그 파일의 마지막 부분이었겠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최태석은 우리가 99%의 불완전한 증거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역이용해서 우릴 증거 조작범으로 몰아붙인 거야. 그가 놓친 건 단 하나, 우리가 그 1%를 채울 방법을 안다는 거지. 지훈은 박 수사관에게 스위스 계좌 추적 자료를 넘겨받았다. 바이오넥스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최종 목적지. 스위스 UBS, 은행의 헤르메스라는 계좌야. 이 계좌의 소유주가 누군지만 알면 돼. 하지만 스위스 은행법 때문에 불가능했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박 수사관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켰다. 검사님은 H0라는 불법 약물로 인한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십니다. 이건 국제범죄 공조수사 요건에 해당됩니다. 제가 감찰부 몰래 인터폴에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지훈의 눈이 빛났다. 잘했어. 스위스에서 답이 오는 동안 우리는 병원으로 간다. 병원 말입니까? 검사님은 지금 출입 금지. 그래서 더 좋아. 최태석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테니까. 한편 윤서진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안전가옥에 숨어 있었다. 박 수사관이 마련해준 곳이었다. 그녀는 TV에서 자신을 살인의사라고 부르는 뉴스를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지훈아,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진 거야? 지훈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서진아, 넌 의사야. 넌 그 99%의 데이터만 보고도 H0가 어떻게 환자를 죽였는지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서진의 눈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다. 할 수 있어. 불완전해도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 특정 이온 채널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심근세포의 전이차를 교란시킨 거야. 이건 명백한 독극물이야. 좋아. 그럼 지금부터 네가 본 걸 전부 보고서로 작성해.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 윤서진의 이름으로 이건 법정 증거 자료가 될 거야. 하지만 난 직무 정지됐고 그래서 더 객관적이야. 넌 더 이상 한국의료원 소속이 아니니까. 그날 밤 한국의료원 서버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지만 지훈과 박 수사관은 병원 도면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지훈이 병원에 심어둔 정보원, 바로 시스템 관리팀장이 그들을 비밀 통로로 안내했다. 검사님, 10분입니다. 10분 뒤엔 한태식 실장이 순찰을 돕니다. 박 수사관이 메인 서버에 휴대용 장비를 연결했다. 99%의 데이터를 서버 원본과 대조한다. 마지막 1%의 로그 파일을 찾아내야 해. 모니터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그때였다. 검사님, 찾았습니다. 오 회장의 사망 직전 마지막 1분. 데이터가 삭제된 게 아니었습니다.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진의 USB에는 담기지 못했던 바로 그 1분간의 데이터. 그것은 H0가 환자의 심장에 직접적인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낸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최태석 원장의 개인 컴퓨터에서 보낸 원격 조종 명령과 일치했다. 최태석이 직접 환자의 생명을 끊는 실행 버튼을 눌렀던 것이다. 이런 미친, 지훈이 이를 갈았다. 박 수사관, 지금 당장 이 데이터를 검찰 내부망으로 전송해. 감찰부가 아니라 김철규 부장검사님께. 바로 그때 서버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태식 실장과 보안 요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강지훈 검사. 여기까지 와서 증거를 훔치시겠다? 내 놈들이야말로 현행범이다. 지훈은 박 수사관을 뒤로 밀었다. 전송은 완료됐습니다. 좋아. 그럼 2라운드를 시작하지. 지훈이 재킷을 벗어 던졌다. 그는 특수부 검사이기 이전에 특전사에서 복무했던 전투 요원이었다. 어두운 서버실 안에서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같은 시각 스위스 인터폴로부터 긴급 전문이 도착했다. 김철규 부장검사의 모니터에 뜬 헤르메스 계좌의 소유주. 그 이름은 최태석도 바이오넥스 대표도 아니었다. 윤서진. 최태석은 모든 비자금을 윤서진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꼈던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녀를 자신의 모든 죄를 뒤집었을 완벽한 방패막이이자 희생양으로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김 부장 검사는 지훈이 보낸 원본 데이터와 스위스 계좌 정보를 들고 검찰총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총장님,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나 비리 검사 스캔들이 아닙니다. 거대 제약사와 병원장이 결탁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병원 서버실. 지훈은 마지막 보안 요원을 쓰러뜨리고 한태식과 대치했다. 한태식은 칼을 꺼내 들었다. 끝났어, 강 검사. 넌 이제 그냥 폭력배야. 넌 내 주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는 사람을 죽였어. 네가 지키는 건 병원이 아니라 살인마야. 지훈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두 남자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버실의 공기는 피 냄새와 타는 듯한 오존 냄새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칼을 든 한태식 실장을 노려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방금 칼날에 스친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끝났어, 한 실장. 네가 지금 덤벼들어도 이미 데이터는 김 부장님께 전송됐어. 넌 살인마의 공범일 뿐이야. 한태식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원장님은 신세계를 여는 분이셨다. 너 같은 좀도둑 놈이 감히 그분의 위협을. 그가 칼을 치켜들고 지훈에게 달려드는 순간 서버실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꼼짝 마. 서울중앙지검이다. 김철규 부장검사가 방탄조끼를 입은 수사관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K1 소총이 들려 있었다. 한태식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자신을 겨누고 있는 수십 개의 총구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지훈은 긴장이 풀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검사님, 박 수사관이 달려와 그의 상처를 지혈했다. 김 부장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했다, 강 검사. 나머진 우리가 맞지. 같은 시각 한국의료원 원장실. 최태석은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여유롭게 클래식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는 한태식이 강지훈과 윤서진을 증거 조작 및
절도 현행범으로 잡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시나리오가 그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여유는 원장 실문이 거칠게 열리고 감찰부가 아닌 특수수사팀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산산조각 났다. 뭡니까? 당신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최태석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김철규 부장검사였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최태석 원장, 살인교사, 불법 임상시험, 증거 인멸 및 조작, 그리고 스위스 은행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최태석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도 없이 날 모함하는 겁니까? 당장 내 변호사를. 증거? 김 부장이 휴대용 태블릿을 켜서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오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최태석의 개인 컴퓨터에서 전송된 원격 약물 주입 실행 로그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지훈이 목숨 걸고 확보한 1%의 데이터였다. 최태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이건 조작이야. 강지훈 그놈이. 조작인지 아닌지는 국과수에서 판단하겠지. 그리고 이것도 조작인가? 김 부장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스위스 UBS 은행의 헤르메스 계좌 내역이었다. 입금자는 바이오넥스, 수취인은 윤서진. 지난 2년간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최태석의 동공과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한 덕 윤서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그 계좌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윤서진. 그 계집이. 그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다. 내가 너희들을. 수사관들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한평생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두었던 거물, 정계와 재계를 주무르던 보이지 않는 손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가 병원 복도를 끌려 나가면서 그는 마주오는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상처를 치료하고 걸어 나오는 강지훈이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최태석의 눈에는 증오가, 지훈의 눈에는 차가운 연민과 단호한 정의가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언론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살인 의사와 비리 검사는 하루아침에 거대한 의료범죄 카르텔을 무너뜨린 영웅이 되었다. 한국의료원의 H0 연쇄 살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경악했다. 병원은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최태석의 비호 아래 범죄에 가담했던 병원 임원들과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몇 달 후 대법원 법정. 최태석 원장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태식 실장 역시 살인 공모 및 증거인멸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히 두 사람의 공로를 언급했다. 피고인 강지훈 검사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여론의 문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추적하여 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며 증인 윤서진 교수는 거대한 위협과 불이익 앞에서도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켜 추가적인 희생을 막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윤서진의 모든 혐의는 깨끗하게 벗겨졌다. 그녀의 이름은 명예롭게 회복되었다. 한국의료원은 이사회가 전면 교체되고 정부의 특별 관리하에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병원장과 이사회는 윤서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녀에게 병원 정상화를 이끌 의료혁신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몇 주가 흘렀다. 초겨울의 쌀쌀하지만 상쾌한 바람이 부는 저녁이었다. 강지훈은 검사 배지를 반납하고 평범한 코트 차림으로 한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다. 8년 전 서진과
그가 사법고시와 의대 시험 준비로 지쳐 있을 때 자주 찾던 허름한 칼국수 집이었다. 그곳은 기적처럼 재개발의 광풍 속에서도 옛 모습을 지키고 있었다. 식당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서진이 나왔다. 그녀는 병원의 개혁 작업을 이끄느라 여전히 바쁘고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다. 8년이라는 시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끔찍한 사건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추운데 왜 밖에서 기다렸어?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냥 8년 전 생각이 나서 그때도 넌 항상 나보다 늦었지. 수술 실습 때문에. 지훈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망자의 대변인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들어가자. 칼국수 불겠다. 두 사람은 8년 전 앉았던 그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서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훈아, 나 원장직 제안받았어. 다음 주부터 한국 의료원 내가 맡게 될 것 같아. 지훈은 놀라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어. 너라면 할 수 있어. 그 썩어 빠진 곳을 다시 살릴 사람은 너밖에 없어. 무서워. 사실은 서진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최태석 원장처럼 나도 그 자리에 앉으면 변할까봐.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지훈은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잡는 손이었다. 따뜻하고 굳은 살이 박여 있는 의사의 손. 넌 안 변해. 넌 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걸었으니까. 그리고 이젠 혼자가 아니잖아.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8년 전에. 왜 그렇게 모질게 날 밀어냈는지 이제 알아. 하지만 다신 그러지 마. 네가 아무리 진창 속에 있어도 이젠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나도 너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졌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했어. 그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널 위험하게 만들어서. 알아. 사과 그만해. 대신 약속해. 앞으론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얘기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싸우겠다고. 지훈은 그녀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약속할게.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차가운 밤거리로 걸어 나왔다. 8년 전 그들은 이 길에서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헤어졌다. 하지만 오늘 두 사람은 가장 끔찍한 어둠을 함께 헤쳐나왔고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8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녀는 아름다운 의사가 되어 있었고 그는 그녀를 지키는 진정한 검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그 춥지만 청명한 겨울밤의 공기처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